날씨가 많이 춥죠. 자, 오늘부터 하는 부분이 이제 각 품목별로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1, 2과목에서 총 200점 만점이잖아요. 1과목에서 100점, 2과목 100점인데, 1, 2과목 합쳐서 최소한 매년 40에서 50점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사과, 배, 단, 아직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일단 설명 들으시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편에서 보장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할 때, 우리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종합위험 보장하고 특정위험 보장이 있는데, 특정위험 보장은 인삼 하나, 그리고 종합위험 보장은 다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수확전 종합위험 보장,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저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냐 하는 건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 역사가 2001년에 사과하고 배가 먼저 시작이 됐고,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수 품목이 재배하는 농가도 많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높아요.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품목은 사고가 있든 없든 적과 종료 시점이 되면 사과배는 6월 30일이 적과 종료 시점이고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이 적과 종료 시점인데, 적과 종료 시점이 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정권에 대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가장 먼저 아마 신규자들이 조사에 투입되는 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래서 가장 많은 건수를 조사하고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성을 더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이걸 다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 나올 필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적과전 종합형 보장 품목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품이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 오늘 공부하시다가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뭐 처음부터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오늘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아시고 가시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크게 분류하면 과수작물, 밭작물, 다음에 논작물, 다음에 시설작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과수작물은 말 그대로 나무에서 열리는 작물들, 우리가 공부하는 과수작물은 총 19개가 됩니다. 19개 과수작물 중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품목인데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라 그랬으니까
자, 분류할 때 종합위험 보장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 그리고 일반 종합위험 보장이 있다 그랬는데,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란 적과하기 이전까지만, 적과할 때까지만 종합위험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 그리고 적과 후에는 보장 방법이 다르니까 이름이 저렇게 붙여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밑줄 칠 때 보겠습니다. 자,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 강풍, 그리고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를 보장한다. 그래서 적과하기 전하고 적과 이후하고 보장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름이 저렇게 붙여졌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다른 품목하고 달리 보험금이 두 번 지급이 돼요. 보험금이. 보통 농작물 재해보험은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험금이 한 번 지급이 되고, 이러는데 얘는 조금 달라. 그래서 적과 전에는, 자, 보험 가입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착과가 감소했다면 보험금을 한 번 주고, 적과 종료 후부터 보장 종료일까지 이렇게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로 인해서 과실이 손해를 봤다면 과실 손해보험금을 준다. 이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보장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는 게 착과 감소 보험금. 자, 그리고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 해당하는 재해로 과실의 양이 감소했다면 그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과실 손해보험금. 자, 그래서 예상품은 적과 종료 전에 보상하는 재해의 구분과 적과 종료 후에 보상하는 재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적과 종료 전에 지급되는 착과감소보험금과 적과 종료 이후부터 보장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지 이 부분은 공부하시기가 편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얘 이름이 적과 전 종합위험 보장이라 그랬어. 그러면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보장 방법을 취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종합위험 보장이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등 농작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게 종합위험 보장이고, 특정 위험 보장이란 그렇게 많은 위험 중에서 몇 개만 특정해서 보장해 주는 게 특정 위험 보장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7가지 재해만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태, 우, 집, 지, 화, 가,
1. 이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종합위험 보장의 자연재해는 어떤 리미트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강풍 그러면 매우 심한 바람이나 돌풍으로 인한 피해, 이거면 좋게. 하지만 특정위험 보장에서는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한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지 보장해 주겠다. 이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구성입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종료 이전의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인데 종료 전의 자연재해 종류는 총 11가지가 있다 그랬어. 근데 11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기타 자연재해란 말이 있어가지고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거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가 종료 전에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 양기법 알려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얘들은 아마 저가 종료 전에 보장하는 종합위험에 대해서 정의를 묻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아까 같이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게요. 자, 먼저 태풍 피해에서 얘가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밑줄, 바람과 비. 만약 얘가 가로등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바람만 쓸 수 있어. 태풍은 바람과 비를 동반한 피해가 태풍이다 하는 거. 바람과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자, 우박은 정난운과 봉우리 조군 속에서 구름, 우리 그 비올 구름이라고 하늘에 높게 그냥 까맣게 여기 떠 있는 구름, 그게 그 정난운 봉우리 조군이에요.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자, 동상해. 우리가 동상해하고 냉해는 구분을 해야 돼. 자, 동상해 보겠습니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밑줄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동상해는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저 밑에 냉해 한번 봐볼까요? 냉해는 농작물의 생장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 그러니까 동상에는 농작물이 얼어야 되지만 냉해는 각 작물마다 생장할 수 있는 기온이 있죠. 그걸 생육저온이라 그러는데 그 생육저온보다 낮아짐으로써 생기는 피해가 냉해예요. 냉해는 얼진 않아요. 얼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름 작물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기온이 한 5, 6도로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든가 이랬을 때 생기는 게 냉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추 피해가 상당히 심했는데 고추 모종을 심었어.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갑자기 5월 달에 찬기온이 몇 번 있었어요. 많이 추웠어. 기온이 떨어져서 고추가 키가 안 커버리는 거, 모종이. 그래서 올해 고추 조사를 나가 보니까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낮은 데 있는 그런 고추는 키가 다 적어요. 키가 적으니까 고추도 많이 안 달리겠지. 그런 피해들이 냉해 피해.
그래서 동성애와 내개는 구분해야 된다. 자, 호우. 호우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는 많은 비면 돼. 하지만 집중호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종류가 다르죠. 자, 다음에 강풍.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한해. 한해는 가뭄인데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 때 그러죠. 자, 내개는 설명드렸고, 조해는 간척농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피해인데요.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기는 피해. 설에는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는 산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예요. 이거 얼마나 종합위험 보장에 자연재해 피해가 많아요. 그냥 엊그저께 바람 많이 불어서 피해 입었어요. 그러면 피해가 인정되는 게 종합위험 보장. 자, 두 번째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사실 이 조수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고구마 수확기 되면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아주 싹 파헤쳐 가지고, 멧돼지는 절대 단독 행동 안 합니다. 새끼들을 다 거느리고 다녀요. 그래서 보통 다니면 한 대여섯 마리. 개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한번 벌리면 맛이 뭐가 되겠어요. 이 수해 피해가 엄청나요. 다음에 이 조해 피해, 새로 인한 피해도 많은데, 콩 같은 경우에 심어 놓으면 전부 콩만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런다고 너무 깊게 심도 못해. 깊게 심으면 발화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 조수의 피해도 상당히 심한 피해. 자, 다음에 화재는 화재로 인한 피해.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지금 생각하지 말고.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서는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있는데, 적과 종료 전 특정위험 5종 한정위험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 얘는 방금 말했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많은 보상받는 재해 중에서 특정한 위험 5가지만 한정적으로 보장받겠다. 그 말은 무슨 말? 나머지는 보장 안 받는다는 이야기. 그 특정한 위험 5가지가 조금 이따 설명할 적과 종료 후에 보장받는 7가지 위험 중에서 5가지. 자, 왜 저 특약을 듣까? 지역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또 보험료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동 쪽에 사과 품목의 적하후 적하수 조사를 나갔는데, 안동은 지금까지 한 번도 봄동상이가 와본 적이 없어. 봄에 이 동성애가 오게 되면 사과꽃이 피어서 벌들이 날아다니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냉해나 동상해를 입어버리면 이
꽃이 다 오므라들어 버려가지고 벌이 수정을 못해요. 근데 올해 안동 지방을 가서 사과 저가 우착가수 조사를 하는데 평소에 사과가 150가, 160가가 착과가 되는 사과나무가 10개도 안 달렸어. 이 꽃이 피어 있으면 인공수정이라도 시키는데 다 오므라져 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보험조사서를 보니까 특정형 5종 한정고장 특약이에요. 그러면 냉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못 받잖아. 왜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수원 30년째인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보험료 많이 내고 그걸 들어야. 그래서 안 들었다. 보상받을 길이 없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종종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얘는 특약이니까 계약자 선택사항. 다만 특약에 들었을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저가 종료 이후에 보상하는 특정 위험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얘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 때 종합형 보장은 한계가 없다 그랬지. 그냥 매우 심한 바람이나 돌풍이면 강풍이 되고, 그냥 평균적인 이상의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피해가 호우 피해가 되고, 이런다 그랬는데, 종료 후에 특정 위험이라는 것, 그 많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비가 오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더위가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만 그런 상황을 특정해서 보장해 준다. 이래서 저가 종료 후에는 그 많은 자연재해 중에서 몇 가지만 특정해서 보장해 주는 위험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각각 보상하는 재해 정의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저 7가지인데요. 자, 저가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강풍.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에 바람과 비를 말하고, 이때 강풍이라는 것은 강풍의 정의가 있어.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겠다. 이게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얼마나 불었냐? 초속 14m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나가면 평가사들은 어떻게 조사하냐? 그날에 그 지역에 태풍 관련 특보가 있었다면 인정을 해줘요. 근데 태풍 관련 특보가 없었어. 그냥 강한 바람이었대. 이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를 확인해야지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가 있어. 그 세 곳에, 즉 기상 관측 장비는 기상청에서 인증해주는 장비 또는 기상청에서 설치해 놓은 기상 관측대, 이런 곳의 수치를 전부 데이터를 받아서 세 곳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수치 중 하나가 초속 14m 이상이면 인정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가수원이 가까운 세 곳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그날의 최대 순간 풍속을 봤더니 얘는 12m, 얘는 13m, 얘는 15m다. 이러면 이 가수원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 세 개를 평균 낸 것도 아니고 세 곳 중 한 곳 이상의 바람이 14m 이상이면 인정을 해주겠다. 자, 그게 밑에 최대 순간 풍속 밑줄 쳐놓으세요.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는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관측소에서 나타난 측정 자료 중 밑줄 가장 큰 수치. 자, 우박은 아까 종합형 보장의 우박하고 똑같은 거, 정나눔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발달해서 내리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로 인한 피해. 자, 다음에 집중호우. 아까 종합형 보장의 호우는 평년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한 피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정위험 보장에서 집중호우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기상청에서 해당 지역의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하지 않았어. 그런데 많은 비로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측정하냐? 얘하고 똑같습니다.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평균 강수량이 80mm 이상의 수치가 한 곳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똑같이 A, B, C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를 측정했는데 얘가 60, 얘가 70, 얘가 80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곳 이상만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자, 화재로 인한 피해. 지진은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만 인정을 해주고 리터 규모 5.0 이상. 자,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인데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험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설이나 기온이 하강돼서 잎이나 과실이 피해를 입을 때 보장을 해줘.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일소 피해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거. 제가 아까 저가 종료 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은 이 특정위험은 저가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특정위험이라 그랬죠. 근데 5종이네? 7종이 아니고 왜 그럴까? 저가 종료 전은 아까 사과배는 6월 30일까지, 단감떨분감은 7월 31일까지라 그랬지. 그러면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일어나는 현상, 일소 피해는 한여름에 일어나는 폭염. 그럼 얘는 아예 저가 종료 전에는 해당 안 되는 피해. 그러겠죠? 시기가. 그래서 저가 종료 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은 저가 종료 후에 보장받는 7가지 위험 중에서 가을에 보장받는 것, 한여름에 보장받는 것 2개를 빼고 나머지 5가지. 쟤를 보장받지 않겠다는 게
적과 종료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5종이 뭐다고 무조건 외우려면 안 외워지니까 적과 종료 후에 얘는 가을이라 빠지고 얘는 한여름이라 빠지고 나머지만 5종위험 한정으로 보장받는구나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자, 가을 동상에 아까 제가 동상해와 냉해를 설명드릴 때 동상해는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냉해는 생육조건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가을 동상해네. 가을에 과실이나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가을 동상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기온이나 서리 또는 기온이 내려가서. 자, 그리고 이 평가를 할 때 가을 동상해를 입었어요 하고 신고를 했어. 근데 평가자가 가서 보니까 온 증상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가을 동상해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자, 우리가 이 냉장고 온도가 어떻게 잘못 내려가가지고 애들이 손대가지고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어요. 냉장실이. 거기다 과일을 넣어냈다고 과일을 꺼내면 얼었던 과일이 녹으면서 어떤 증상이 나와요? 말랑말랑해진다든가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하다든가 분명히 얼었다 풀린 자국이 보인다고. 근데 가을 동상에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결빙 증상이 안 남아있어.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준다. 그 결빙 증상에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우리가 시험을 보면 가로 넣기가 더 어려워. 사실. 이런 부분을 막 가로로 쳐가지고 그 가로를 넣으라고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가로로 묶을 수 있는 정도 부분은 꼭 제가 몇 줄을 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몇 줄을 쳐놓고 한 번씩 더 봐두시면 훨씬 더 시험 보시기가 편해요. 자, 결빙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을 동상해 중에서 가을 동상에는 과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단감하고 떫은 감은 가을 동상해로 인한 이 피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두 개 품목에 한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기간을 보면 가을 동상에는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을 해주는데 단감 떫은 감의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을 해줘요. 자, 그리고 상태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전체 잎의 50% 이상이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상태가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를 했을 때 가을 동상해로 인한 단감 떫은 감의 잎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일소 피해인데 일소란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란 과피 또는 과육이 검게 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 일소 피해는요, 보면 그 증상이 현장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너무 더우면 과일의 꼭지가 일소를 입으면 과일이 낙과가 돼버리고, 그리고 과일이 화상 입은 것 같이 해가지고 막 물이 뚝뚝 흘리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배우는 과실손해 보장으로는 일소는 낙과 피해, 착과 피해를, 낙과 피해는 과일이 떨어져 버린 피해, 착과 피해는 달려 있으면서 피해를 본 과일. 그래서 일소는 낙과 피해와 착과 피해를 다 같이 조사를 해요. 자, 그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폭염, 근데 일소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쩔 때 폭염을 인정해 주냐. 자,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로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의 기온이 관측됐을 때 폭염이다 하고 인정을 해줘요. 자, 꼭 기억해 두실 거 2일 이상 33도씨.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까지 보험의 목적에 피해를 입은 과실에 한해서 보상해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것을 수치까지 다 외우려면 힘드시니까 적과 종료 전에 보상하는 건 자연재해 교수의 화제고 적과 종료 전에 말하는 자연재해는 한계가 없더라. 그리고 적과 종료 후에는 7가지를 보상받는데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를 보장받는데 얘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보상해주는 방법이 적과 종료 전 종합위험 보장 방법이다.